76번부터 볼 건데요. 이론 문제 푸실 때는 특히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정리를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이론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우리 1차 목표는 암기한 거 안 틀리는 거랑 그 컨트롤 F로 찾을 수 있는 거 있죠. 예, 그렇게만 맞아도 한 7, 8개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 이제 2에서 푸는 것들은 예, 좀 쉬운 것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는 10개입니다. 15개에서. 10개 맞아야 합격은 맞아요. 왜냐면 70점 이상이잖아요, 저희가. 76번 보시면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이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다 당좌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컨트롤 F로 찾으면 얘가 없어요. 현금성 자산이. 그래서 우리 외울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요걸로 찾으세요. 현금으로. 현금은 있어요. 근데 현금성 자산은 없어요,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투자유가증권 없어요, 프로그램에. 근데 앞에 투자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혹시 현금성 자산 나오면 현금으로 찾으세요. 77번은 우리 저번 주에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순매출액.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매출액에서 뭐한다? 차감한다. 맞죠? 그 다음에 78번은 죄송한데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답을 일부러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단기 매매증권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그래서 답 먼저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증 잠시만요. 이거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일단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예요. 1,000원짜리 골뱅이 있죠. 네, 골뱅이의 뜻은 단가예요. 뭐요? 단가. 1,000원짜리 1,200원에 팔았죠. 그럼 200원 뭐예요? 이익이에요. 얼마 이익이요? 200원. 그 다음에 몇 주 팔았죠? 100주 팔았죠. 몇 주 팔았어요? 100주. 그러면 200원에 100주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2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79번.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00만원이 파산돼서 40만원은 준비했죠. 그 다음에 얼마는 준비 못했죠? 60만원 준비 못했죠? 네,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보충법이에요. 대손상각비 얼마요? 60. 대변의 매출 채권 100.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모자른 것만큼 뭐 해주는 거라고요? 채워주는 거. 80번은 시간 나실 때 요거는 따로 외워주세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공식을 외우시든가 아니면 위치를 기억하시든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왼쪽 밑에 뭐라고 있으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영업이익이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이걸 외우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전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여기 우측 보시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 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둘 중에서 하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공식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죠.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공식을 기억하든가 아니면은 판관비를 구별할 수 있든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제외되어야 할 것만 열거한 거죠.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들어가죠. 그래서 1번 아니고 기억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우리 종업원이 왜 필요해요? 종업원이 있어야 판매하고 뭐하죠? 관리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디귿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우리 건물에서 일해야 돼요? 길에서 일해야 돼요? 건물에서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하는데 관련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기부금. 기부금은 목적이 없어요. 얘는 영업 외예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손실. 우리 회사 유가증권 파는 회사예요? 재고자산 파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영업 외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미음, 비읍. 몇 번이요?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 영업이익 나오시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식으로 계산 문제 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뜻 그대로 판매하거나 뭐 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거 구별하는 거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1번에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8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취득세 왜 내요? 네, 내가 이거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시운전비. 운전 왜 해봐요? 네,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샀으니까. 하역비. 하역의 뜻이 뭐죠? 물건 내리는 거예요. 왜 내려요?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취득 완료 후 발생한 이자 비용은 그냥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4번. 그 다음에 82번은 공식 문제예요. 우리 매출원가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플러스 판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매출총이익 어떻게 구해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되셨죠? 요거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이익 있잖아요. 뭐 있어요? 이익. 그러면 요 공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하고 단기 나왔고 기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글씨 보고 내가 외운 것 중에서 관련 있는 거 있으면은 기억하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초빵 매입액 얼마요? 780. 매출액 얼마요? 1000. 이익 얼마요? 250. 그러면 1000이 250 되려면 얼마 빼야 돼요? 750.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750이 되겠죠.
그러면 780에서 얼마 빼면 750 돼요? 3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제가 이 얘기 계속 할 건데 계산 문제 풀 때 4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식을 기억을 해서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반복했었던 이유가 이게 제일 커요. 왜냐면 지금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못 외우면은 틀릴 확률이 못 되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83번 가수금에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암기하고 뜻풀이에요. 가수금의 뜻이 뭐죠? 가수금. 수금의 뜻이 뭐예요?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가수금의 뜻은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왜냐면 아직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르는 돈 들어온 거를 가수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개를 한다면.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부채의 뭐요? 증가. 왜 부채예요?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1번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그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을 알 때 써요? 알 수 없을 때 써요?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이 계정은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가수금 계정 여기 보시면 현금이 지금 입금됐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뭐예요? 가수금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가수금 어느 쪽이래요? 차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차후 분명해지면 가수금 계정을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킨다. 맞아요. 그래서 대체하고 전입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체하고 뭐요? 전입. 그래서 우리가 대체 자원이라고 있잖아요. 바꾸는 거. 그래서 대체나 전입이라고 나오면 바꿔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84번 인건비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원가 요소라고 되어 있죠. 원가의 3요소. 그래서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노무비.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종종 보면은 회사에서도 노무사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본 결과 노무사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 내에서 뭔가 문제가 터진 경우들. 왜냐면 직원들 관련돼서 그 노무 쪽 해결해 주는 사람이 노무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쪽 사용자 편에 설 때도 있고 경영진 편에 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돈 주는 사람 쪽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뭐 퇴직금 관련된 게 터졌어. 그러면은 양쪽에서 한쪽에서 이제 수수료 뭐 하죠? 받죠.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돈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뭐예요? 움직여요. 그래서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현재 쓰고 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받아요. 한 달에 한 명당 뭐 5천 원에서 10,000원 사이? 그렇게 해갖고 그 4대 보험 관련돼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쓴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격리 직원 중에 아직도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은데 격리 직원으로 취업하시면 저거 뭐지? 무슨 인이라 그러더라? 갑자기 또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회사들 아직도 있어요. 많진 않은데. 왜냐면 그 회사 자체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 격리 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갔다던가 아니면 삥땅을 쳤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회사들은 면접 다 보고 취업 성공하면은 보증인 세우라고 해요. 그런 케이스들 과거엔 많았어요.
과거엔 많았는데 요즘엔 과거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보증인 세우래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사건 사고 아니면 그 회사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요즘 웬만하면 그런 행동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85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아까도 그렸는데요. 제가 제공품이라고 쓸 때 여기다 뭐라고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긴 걸로 쓸게요. 그 짧은 거.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무슨 제공품이야?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왜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이 원가를 구하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제조원가가. 왜냐면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아야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2번에 무슨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 그래서 요거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T자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8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부하는 기준. 저는 배부하는 기준을 인과관계라 그래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네, 맞죠?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그냥 관련 있는 것들로 뭐 해주자? 나눠주자. 그래서 무슨 성이요? 연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계장치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기계장치 관련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기계장치 작업시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7번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하래요. 그 다음에 총 나왔으니까 긴 거 쓸 거예요? 짧은 거 쓸 거예요? 짧은 거 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총이 얼마예요? 80. 기초가 얼마예요? 15. 기말이 얼마예요? 20. 차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75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88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제품 제조원가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제조원가를 500번대라 그랬어요. 몇 번대요?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800번대예요. 몇 번대요? 800번대. 그러면 5하고 8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89번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수출.
우리 수출하면은 무슨 율 적용된다고 했었죠? 네, 영세율 적용됩니다. 무슨 율이요? 영세율.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그래서 89번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90번 요거는 답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개인 사업자가 9월 1일 날 개업했죠. 일단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9월 1일 날 개업했으니까 3번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3번이고요. 법인이면은 1번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하고 무슨 사업자가 있죠? 법인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기 예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7월 1일에서 그 다음에 9월 30.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요 1월 25일까지. 그래서 보시면 우리 법인은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신고해요. 개인은 2번 신고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몇 번 신고해요? 1번.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2번 신고해요. 그래서 3번이에요. 왜냐면은 요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왜냐면 1년에 몇 번 신고하니까? 2번 신고하니까. 그 다음에 찍을 때 찍더라도 2번하고 4번은 아니에요. 신고 및 납부는 며칠이라고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1번부터 105번까지 3시 50분까지 풀어보십시오.